아니, 어쨌든 간에 그 계엄 1년이 국민의 입장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월요일에는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죠. 오늘은 또 추경호 영장심사 열리고 있죠. 수요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김건희 특검 나가야 돼요. 금요일에는 김기현 의원 부인이 또 출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오늘 상황,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인 거죠. 정치적 편향성 무슨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그가 보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재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무슨 마치 이것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정치 탄압의 그러니까요. 무슨 그 장본인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을 뭐 법원이 뭐 일일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에 불과한 아니,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영장 심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뭐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추경호의 범행이라는 게 사실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당연히 영장 발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장 발부되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12월 3일 아마도 12월 3일 새벽에 나오겠죠. 내란 1주년 기념일이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네. 내란 1주년 되는 날 어디 한번 기각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저는 근데 사실 추경호는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옹알이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저는 근데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오늘 그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있는 국민의힘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걔네들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그 플랜카드에 아니,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12월 3일 밤 표결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겠어. 그럼 추경호한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아니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보니까 표결을 방해해가지고 투표할 수 없었다라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얘기하던데요.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표결을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결을 안 한 이유는 내란에 동조하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 돼버려. 아, 거꾸로 말을 그 돌리면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그날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당연히 와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못했어 하고 추경호 하나 내주고 자기가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망가져 버렸냐면 그런 판단조차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내란의 밤에 그 표결 방해행위 없었어. 우리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내란 표결을 안 한 거야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모두가 범인이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진 잘 오려놨다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증거로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그리고 봐요. 지금 남은 여러 가지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데, 최근에 장윤 선배 이제 취재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 근데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병풍. 맞아. 예, 병풍. 예. 아니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얘기를 11월에 김준혁 의원이 한번 뉴스공장에 출연하셔서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못 들어가지고 오. 몰랐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민석 총리 만찬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야 우리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준 건데. 지난 6월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그 한남동 관저로 만찬 초대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 일찍 도착한 김준혁 의원이 역사학자고 수원시청의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박물관에 또 있었다고 하시고. 음악하시니까. 네. 가가지고 먼저 도착해서 그 행사장을 둘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병풍이 하나 있는데 그 병풍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학예연구사 출신이니까 자세히 봤더니 대체로 그런 데는 왕의 행차도 뭐 수원행궁 행차도 뭐 이런 정조임금 이런 거를 걸어놓는데 봤더니 왕비 행차도가 걸려있다. 왕비 행차도가. 왕비 행차도가 걸려있더라. 그래서 강유정 의원을 오라 그랬대요. 두 분 다 이제 문화 쪽에 밝으시니까 이거 봐봐 이거 왕이 아니라 아니잖아. 왕비 행차도야. 그랬더니 어머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그 어처구니가 누구도 없다, 진짜. 몰랐던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에서 아소다로도 와서 밥 먹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러다 밥 먹었고요. 온갖 행사를 그 윤석열 주도로 했었던 바로 만찬장이었어요. 관저에. 근데 거기에 왕이 아니라 왕비 행차도가 걸려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있네.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었네. 이제 이런 거고 김준혁 의원은 그럼 누가 그런 것을 추천했겠냐. 이것은 분명히 조선시대 연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한테 조언을 해서 그게 국립박물관
그 소장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작이 걸려 있는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도 위작일 것 같은데 그거를 본떠서 갖다 놓은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TF를 꾸려가지고 유산청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뭐 지금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나온 또 작품들도 있고 뭐 그 행방이 묘연한 것도 있고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종합해서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누가 하필 그 왕비 행차도를 걸라고 했는지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나 그렇죠.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기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더 기이한 거는 황경상 기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제 다 쓰고 교체하려고 할 때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 아직도 다 가지고 다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네. 아니 뭐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그 중에 하나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분이 뭐 최측근 수행비서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일입니까, 변호사님? 아니 통상적인 일일 리가 있나요? 아니, 누가 자기 쓰던 휴대폰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아니, 이거 먹는 물이에요, 우리. 아유, 수질 불법 오염의 폐기물 원인이. 무단 투기지 그렇지, 그거. 불법 폐기물. 그리고 배터리 안에는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그럼요. 많아요. 예, 이거 저기 오염 우리 물을 오염시키는 네. 건데 수질 오염의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유경옥 씨가 그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렇게 네, 하던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던데요. 뭐 이런 식의 진술인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저는 이건 들어갈 결심이다. 예, 왜 보면 그 저기 조폭들이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수행비서 안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물론 그런 건지 아닌지는 음.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정말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그 김건희 특검은 28일까지여서 이제 고작 2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이 된다면 뭐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서 자기 그 김건희 관련된 걸 다 털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건희 관련된 건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강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 저는 김건희가 한강에 버리려고 했고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한강에 갖다 버렸어. 그리고 경찰 진술할 때 어째서요 했으면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하든지 솔직한 뭐 거예요? 망가졌다고 하면 될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한강에 버렸는데요 하니까 옆에 있는 변호사 깜짝 놀란 거지. 왜 한강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일 거다. 드라마에서 정말로 보면 그렇다. 뭔가를 복잡하게 짜서 정교하게 우리가 모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이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해석한다. 저는 아니 뭐 황교안 같은 경우에도 특검이 압수영장 들고 가는데 집행 못했잖아요. 그 유경옥 같은 경우에도 남부지검이 특검 전에 조사할 때 압수영장 집행하러 갔더니 초인종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그러니까요.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경찰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문을 개방을 하니까 보니까 휴대폰이 초기화돼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스토리가. 그렇죠. 유경옥 씨는 그렇고 네. 이 경향신문 오늘 단독이던데 한 명 더 있잖아요. 정지원. 네. 그 사람은 10번을 초기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덮어놓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또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려고 지금 밑밥.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분들의 휴대전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답니까 다. 저는 4년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핑계를 댔다는데 네. 그 핑계도 너무 식상해요. 똑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예. 창의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 좀? 뭘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최신형 갤럭시 S25를 샤오미 폰으로 바꾸신 분도 계시는데. 지귀연.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도 특검이 실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제대로 수사해서 확실하게 사법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시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2차 이제 또 종합 특검이 대기 중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겠죠. 아무튼간에 이 근데 부분들. 기일 연장이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법률가들은, 법을 네. 개정하면 될 일이니까 네. 새로운 특검을 구성하게 되면 또 연속성 문제가 네. 있고 어떻게 맞아요. 또 그쵸. 안에 네. 근무 근데 네. 또 이거를 기인 연장만 하게 되면 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실 거고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걸 국수본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영장 청구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검찰이, 독점. 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특검이 유일한 방법인 그러니까 거고. 올 연말까지 이거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헌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개헌은 해야죠. 예, 그래서 예. 개헌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내란 다 종식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선거 개헌으로 이슈가 전환돼야 돼요. 그리고 민생 경제 이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 그 국가운영, 국정운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 2월까지는 우리가 내란 얘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모르겠어요. 2월 말까지 할지 자기 인사 날 때까지는 할지.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헌을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저희가 뭘 이렇게 돼야 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동행할 수 있다. 저는 근데 조국 대표가 계속- 개헌 얘기해가지고 신부님들한테 무지하게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분이 아니니까 저 어차피 저 같은 하바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적체된 문제도 이것도 개헌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검찰 문제도 개헌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도 개헌을 이야기하면 그게 개헌을 띄우는 거죠.